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 자, 세 번째 챕터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테마 두 번째 거. 오늘을 살펴보셨고 과거를 보셨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 건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가열찬 변화 속으로가 소제목입니다. 강서구는 굉장히 지금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가열찬 변화,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얘기하면 서울 플랜이에요. 또 하나로 중심적으로 광역 중심이라는 게 나가 있어요. 서울시 전체를 한강을 이렇게 놔둔 다음에 5가지 권역으로 쪼개요. 저희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도심권이 하나 있어요. 도심권은 종로, 중구, 용산 3개예요. 도심권을 싸이 놔두고 이쪽으로 나머지 전부 다 한강 이북은 동북권, 강남 3구하고 강동구까지 묶어서 동남권, 동남권을 제외한 전체를 다 묶어서 서남권, 마포를 필두로 해서 은평서대문 이쪽으로 해서 서부권. 권역을 5개로 쪼개고 다시 이 5개 권역에서 7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서울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본 계획인데, 여기 서남권의 대표주자 핵심 지역으로 혹은 광역 중심에서 과제 중심으로 봤을 때 과제로 들어가는 게 강서구에 있는 2개가 포함이 되는데, 그게 하나가 마곡이고 하나가 김포공항이에요. 이 2가지 축을 가지고 서부권에 있었으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예를 들면 도심권 안에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TP, 동남권에서는 테헤란밸리,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과제들을 갖고 움직이는데, 서남권 같은 경우 이 2가지하고 구로와 가산에 있는 디지털 단지, 일명 G밸리를 묶어서 진행을 하는데, 큰 테두리는 이쪽에서 이 3가지가 연계된 데로 가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도시 플랜입니다. 자, 오늘의 마곡을 조금 전에 만약 보셨다면 내일의 마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서구의 발전상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본적인 플랜이 있구나, 플랜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구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할 때 주거지역이 저희가 1001번으로 마곡을 분석을 할 때 주거지역으로 1066의 면적을 가지고 16개 단지가 들어오는데 이미 14개는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다루게 될 산업단지는 면적이 주거단지의 2배예요. 지금 1902로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녹지공간인데 녹지공간은 697. 가늠이 안 되실 텐데요. 아까 이 전체 면적이 상암 DMC의 6.5배라고 그랬으면, 예를 들면 이 녹지공간만 해도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하고 맞먹는 녹지를 마곡지구에다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산업지구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대표 주자는 역시 LG예요. LG 사이언스 파크인데 올 하반기부터 입주해요. 어떤 분들은 11월 달이다, 어떤 분들은 10월 달이다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입주를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마곡이 완성되는 2020년까지 해서 입주가 완료가 될 텐데, 연구 인력만 약 2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들어온 인구 보니까 2만 5천 명이에요. 2만 5천 명이 혼자 들어올 수도 있고 가족 단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가 들어올지 추산은 못하지만 자, 어마무시하다,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녹지의 대표 주자는 보타닉 공원, 또 다른 표현으로 뭐 서울식물원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식물과 물을 주제로 한, 왜? 한강면에 걸쳐 있거든. 물을 유입해서 쓰거든. 그래서 식물과 물을 토대로 해서 세계적 수준의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거, 랜드마크화 시키겠다는 거, 플랜을 확실히 갖고 들어갑니다. 식물원도 있고 열린 숲공원도 있고 호수공원, 습지 생태원 4가지 섹션으로 나눠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20년까지 해서 완료가 될 겁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강서의 오늘 투데이 강서 편에서는 직접적인 거주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매매가도 상승돼 있다, 그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자, 내일의 이제 강서는 직접적인 거주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
이와 같은 개발 계획에 따른 상시 유입 인구가 어마어마할 거다. 이게 또다시 주택 가격을 움직일 거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요 쥐벨리라고 하는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도 이쪽에 사이언스 파크로 이주하시는 분들 전화를 제가 받았고요. 자, 저 파주에 있는 원롱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에서도 연구 인력들이 일로 오시고요. 저 지방 대구에 있는 업체에서들도 마곡지구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면서 자, 여력이 되시면은 새로운 마곡지구의 아파트 피를 주고 들어가더라도 가실 것이고 또 사회생활 경험이라든지 이제 막 독립하셨다라면 거의 이제 빌라로 오실 공산들이 좀 크시죠? 자, 이분들 어디로 가실까요? 아마 가족 단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로 가실 공산이 있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발산역이나 우장산역 인근 쪽으로 가시면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실 공산들도 있고 조금 지내다 보면 너무 좁고 비싸서 인근의 빌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거래량이 그 안에서 늘어날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매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강서구가 주택시장이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고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지 가격이 올라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2020년의 강서는 첨단 산업단지와 국제업무단지 그리고 주거지역과 공원의 완벽한 조합을 보여줄 텐데 지금 보였던 것처럼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녹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 또 튀어나왔어요. 국제업무단지라니. 이게 김포공항하고 연계된 이제 마이스라는 게 있어요. 김포공항이 옆에 있으니까 김포공항을 타고 들어오시거나 영종도에서 도시공항철도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마곡지구 안에서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M입니다. 자, 인센티브 트러블, 중국 관광객들 이런 것들 많죠. 그 다음에 컨벤션, 국제회의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전시회, 엑스비션. 그래서 앞자를 따서 마이스라고 하는 것들도 김포공항과 마곡지구의 넓은 공간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산업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 주거단지로서도 산업단지로서도 훌륭한 녹지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국제업무단지로서의 역할도 하게끔 만듭니다. 요거 하려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 부족한 거 채워요.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 시티 옆에 DMC에 보면은 공항철도 역이 있어요. 얘가 김포공항으로 갔거든. 근데 중간에 역을 하나 만들죠. 마곡역. 그러면 요 도시공항철도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쭉 서울역에서부터 공덕으로 해갖고 송대 입구로 해서 DMC로 해서 마곡에 한번 섰다가 공항 거쳐갖고 영종도로. 요렇게 라인이 짜집니다. 마곡에 공항철도까지가 들어오는구나. 아, 그래서 아까 2호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했을 때 공항철도 김포공항 떠올렸었는데 하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서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 제한에 묶여 있어요.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공항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 토지 가치가 활용성에 비춰서 보면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고도 제한에 대한 완화의 목소리, 그로 인한 내 재산 가치를 좀 더 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데 더불어서 각 지역마다의 지금 경쟁적으로 하는 송파 같은 경우에는 롯데월드2가 세워졌는데 랜드마크 타워가 올라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더 변화될 거예요. 모여드는데 뭐라도 해놓으면 그냥 되는데 그냥 두겠어요? 활용하시겠지? 자, 수평화된 마곡지구, 아니 수평화되어 있는 강서와 양천구에 수직적인 어떤 랜드마크가 탄생이 되면 더더더 좋아질 텐데요. 부동산 시장의 새로움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투기지역 강서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자, 마곡의 산업단지와 녹지, 마이스를 가지고 강서의 내일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져 있는 커다란 엔진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